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도 타짜 네 타짜를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대변,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여당이 되니까 이제 뭐 아니에요. 야 방송은 늦을 수도 이런 거. 아유, 아니죠. 안 늦었어요, 그런데. 안 늦었어요. 예. 원래 좀 늦은 다음에 이런 멘트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늦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서용주입니다. 그래도 저는 V제로는 아니었잖아요. 예? V제로는 아니었죠. 그래도 누구 V제로 얘기하는 거였나요? 예, 저는 V4. 예. 오늘은 저 본방 불가에서 저 여의도 타짜에서도 하고, 기초 버전 하고, 심화 버전은 이제 본방 불가에서 하고, 큰 주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 V 제로라고 그러니까 제로는 0이잖아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는 0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거다. 네. 어쨌든 그 장면부터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얘기 좀 예.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항상 죄송합니다. 일단 어제 했던 아무것도 아닌 자 요 발언,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라든지 뭐 제스처, 그 다음에 그런 뭐 의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저게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정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 고려를 해서 저렇게 나온 건지. 뭐 전체적으로 로우키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로키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특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적으로 임한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의상도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예. 사과하러 나왔던 허위 합격력 그때하고 이제 비슷한 톤의 의상인데다가 예. 멘트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단어를 골라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숨은 의도도 있죠. 예. 나는 어떤 공적 지휘 권한도 없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실제 어제 수사에서는 이제 그런 답변 태도로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어찌됐건 지금 혐의가 중하고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구속될 수 있잖아요. 예.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벌써 나오고. 이제 그건 어쨌든 피하겠다라는 거고, 재판까지 내다보고 어쨌든 일관성 있게 예. 이 범행 관련된 본인 혐의를 부인하겠다, 예. 이런 전략을 사전에 세워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소영주 소장은 어떻게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사과를 했다는 형식은 빌렸으나 저는 저 단어에 계속 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 저같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여튼 죄송하다. 사실상 보면은 첫 번째 남편보단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 남편은 뭐 저 사과 멘트가 없었으니까. 없었죠. 예. 그건 뭐냐면 그래도 국정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행동이지 않았냐. 잠깐,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더 디스인데. 아니 제가 봐서는 국정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책임을 윤석열 전 느꼈다. 대통령은 모양만 전 대통령이었지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고 예. 사실상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김건희 씨는 사실상 지난 3년을 국정 책임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예. 그래도 최소한 사과를 했다. 국정 책임자로서. 근데 밑자락은 깐 것 같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 이거는 이제 습관성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법률적 대응.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힘도 없고 법률적으로 뭐 어떤 공적 지위 있지 않았고 다 우리 남편이 했다. 이걸 좀 깐 것 같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비슷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문자에. 사과 예. 문자. 아니요, 사과 문자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한 다섯 차례 그 문자를 할 때 거기에도 단어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라는 말을 써요. 아 그때 뭐 사과를 네, 뭐 한 하고 일을 많이 뭐 할 때, 예, 윤석열 예. 전 대통령과 잘 이렇게 뭐 좀 사과 아니, 서로 잘 해라라고 예. 할 때도 그때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건데 권력이 없는 사람 저는 말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과라는 건 남편보다 낫고 예.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건 법률적 대응이다. 예. 우리 남편이 다 했다. 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죠. 장타자는 어떻게 두 들으세요? 가지로 보이죠. 뭐요? 첫 번째 동정심. 예. 연약한 여인의 이미지를 보이려고 예. 차분하게 뭐 화장도 하고 눈도 내리 깔고 목소리도 좀 낮은 톤으로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책임 회피. 어? 내가 안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예. 아무거인 사람인 저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네. 잠깐. 어디 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심려를 끼쳐도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이렇게.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반성할 것도 없다. 근데 이렇게 출두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 출두하는 거 자체 이 모습이 그냥 미안하다. 그거 예. 같아요. 그냥. 윤타자는.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대단히 현실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현실적인 전략? 예, 그건 윤 뭐예요?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어?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예. 윤 대통령은 변호인 구성도 그렇고 예. 변호인들이 나와서 뭐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근데 김건희 여사 쪽 완전 대비가 돼요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범처럼 정치 투쟁을 좀 하는 거고 여기는 저 부인인 김건희 여사 쪽은 법률적 대응을 한다? 예, 예. 그 두 분이 예.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제 그 모습도 예. 완전 로우키로 어허. 하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거는 겸양지덕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거다. 겸양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자기를 낮추는 말이잖아요. 원래 나는 바보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랑 예. 들어가서 모든 걸 부인하기 위한 밑자락으로 까는 거 뭐 두 가지 다 있을 텐데 어쨌든 낮춰서 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예. 나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변호인 구성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요 저런 말 안 해요.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이러기 때문에 저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럼 이제 말단 직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검사가 그럼 알지 내가 너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예.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 그걸 은연중에 드러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저게 일종의 이제 뭐 약간의 이중적인 투트랙 전략 같은데 예. 태도는 매우 공손하고 낮게. 예. 예,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다 부인했대요. 이런 예.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수사만이 아니고 재판까지 내다보고 세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소는 불가피하고 예.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구속은 피하기 위해서 특검이 요구하는 뭐 모든 방식에 다 응하겠다라는 건데 실제 뜯어보면 본인에게 지금 제기된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예. 근데 이제 저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뭐 그렇게 볼수 형사소송법에서는.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 이른 영장 청구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영장을 바로 청구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기에는 아직 좀 혐의가 덜 다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게 김건희 씨한테 얼마나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저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차피 수사를 피할 방법도 피할 없고 방법은 없죠. 기소도 피할 방법도 없고 예. 다만 최대한 이제 구속은 안 돼야 되겠다 이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예. 물론 메일을 건다 이런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거부하고 이런 게 김건희 여사의 신병 처리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법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정심도 또 어떤 우호적인 여론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 수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단어가 네.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통상 가면 뭐 국민 여러분께 심려렇게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이 단어를 넣음으로써 어허. 이게 말하자면은 여론의 주목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상 계산된 메시지다.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내 남편이 했다. 결국엔 남편한테 떠넘기는 것이고 예. 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검찰에 가서 검찰도 칭찬하더라고요. 특검이 아주 뭐 여러 가지 배려해줘서 제가 어제 변호인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나 구속시키지 마. 예. 나 다 내가 얘기할 거고 성실히 임할 테니까 증거인멸도 안 할 테니까 예.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구속시키지 마. 이 얘기거든요. 저는 예. 그 외에는 없는데 다만 윤석열이라는 그 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그렇게 속옷 차림에 그 저항을 할 때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서의 체포영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보다는 좀 늦게 가야겠다. 그냥 김건희의 수사를 보고 윤석열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대응한 부분들이 공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들을 다 우리 남편이 했다라는 걸 다 어느 정도 듣고 나중에 출석해서 예. 윤석열은 그래 내가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했고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빼고는 웬만한 사건들은 공천기부터 다 내가 했던 거지. 그 본인의 배우자한테 김건희 씨는 그냥 조언만 아니면 배우자로서 이렇게 언급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내 책임이다. 예. 사실 이거 해봤자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징역에 감령할 게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다 뒤집었을 예. 생각으로 저는 둘이 어떤 모종의 어떤 서로 사인을 주고 받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모종의 두 사람의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 오, 예. 대연. 알겠습니다. 어제 글쎄요, 별로 그렇게 정돈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던 저 진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만 짚어보죠. 하나는 요거 목걸이를 찾아라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요거. 근데 어제는 특검에서 이랬다는 건데요. 2010년쯤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한 200만 원대 모조품이다. 가끔 빌려 착용했다. 근데 이건 뭐 지인한테 한 오빠한테 사줬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얼마 전에는? 얼마 전에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모친 선물용이면 또 바뀐 건데 말이. 믿지 말아요 그냥. 그래요? 네. 믿지 마요. 다 뭐 진술이 바뀌고 네. 우리가 믿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게 이제 2007년까지 올라갔잖아요. 2010년. 예. 어떻게 그걸 확인할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요. 이걸 이거는 분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진짜 목걸이를 가 받았으면 어디서 받았느냐 뭐 얘기 나오니 그거를 그렇지. 숨기기 위한 네. 요거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도 골치는 아플 거예요. 이게 목걸이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근데 처벌할 수 있는 다른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이거 뭐 중요하겠어요. 뭐 이제. 그렇긴 하죠. 예. 또 하나. 저는 예. 구속 사유로 특검이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예. 저거를 적시할 것 같아요.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아. 결국엔 그게 이제 증거인멸의 예. 의도가 아니냐. 다른 거 보니 이거는 계속 진술이 바뀌는 아니 거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조품이었다고 얘기했다가 오빠한테 사줬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엄마한테 사줬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사실이냐. 그래서 저게 이제 뭐 그 진품 목걸이를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예. 구속영장에 적시할 증거인멸의 우려로는 진술 번복. 네, 예. 상당히 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봐요. 변호사는 아닌데요. 예.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공개석상에서 맸던 그 목걸이가 그러면 진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예. 원래 찾던 건 진품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모조품이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목걸이 못 찾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말조차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진품인지 그 가품인지 두 개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확실하게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윤타짜 이건 어때요? 공천을 네. 많이 당해본 사람으로서 공천을 못 당했죠. 공천 심사를 당해본 정확히 하겠습니다. 공천 심사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아니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의견 개진을 했을 뿐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의견 개진했다는 것까지 부인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그거는 녹취가 파일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 당선인의 부인의 의견 개진을 공천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의 어이 여사님 의견 개진하셨어요? 하고 그냥 속된 말로 뭉개고 씹을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가 코치를 한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의견을 내도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영부인이나 당선인의 부인 얘기를 그냥 어유 그러세요? 하고 그냥 어떻게 뭉개? 어느 당선인 부인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일을 의견 개진합니까? 예. 아예 하는 사람도 없죠, 되게. 영부인이나 뭐 당선인. 부부간에 뭐 살짝 할 수 있다고 쳐도 예. 외부인하고 그렇게 그렇지. 공개적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그냥 대통령한테 부탁은 하면 했지 직접 공관에다 그래요. 전화하고. 뭐 백앤머리 송사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 명태균 씨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그걸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거는 녹취가 남아 있어서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 저거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요. 거기 변호인들이 아마 코치를 했을 텐데 예. 나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 개입 혐의잖아요. 선거법이 민간인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 공천 개입은 예. 공적 지위가 없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일 뿐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거 이제 이 수사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말을 맞추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거구나. 뭐 부부 형량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인 전 대통령이 어차피 사형 또는 무기니까 거기다가 뭐 징역 30년 더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래 똑같잖아요. 쏟아 부어봤자 쏟아 부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종에 예. 이게 물론 그들의 머리는 아니지만 변호인들의 작전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 통상적으로 기자들한테 그렇게 밑자락 깔고 갈 일이 아닌데 깐 게 제가 보기로는 이 작전이 자기는 민간인으로서 공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혐의를 적용할 게 없다. 예. 다 우리 남편이 했다. 그리고 지금 속옷 들어놓았던 것도 예. 그것도 참 못 볼 꼴이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본인도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실상 김건희 씨의 소환까지 내가 버텨야 된다. 어? 진짜? 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떻게 특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예. 입을 맞출 건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이제 체포영장의 어떤 대상이 돼서 출석을 해요. 진술권을 쓰더라도 예. 여러 가지를 이제 특검에서 추궁을 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게 어깃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모종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거 굉장히 거슬려요. 예. 거슬리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거냐 안 응할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돼요. 자, 현재 네.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네. 영장 재집행 시도를 준비 중이다.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그냥 오늘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서타자 분석한 것처럼 우리 와이프 갈 때까지 내가 버틴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잠깐.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지고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부의제로입니다. 그렇지. 이런다는 거야? 내가 진짜 김건희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증언할 수 있냐고. 나 진짜 내가 사실관계 다 밝히겠다고.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혐의를 몰고 안 몰고를 떠나서 김건희 씨한테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해서 예. 기소를 할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한 점들이 있어요. 일단 뇌물은 안 되지. 뇌물이 공직자가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공범 되겠죠. 예, 직권남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그건 이제 대통령 영부인 지위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건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결국에 윤석열의 공범이에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윤석열을 수사를 해야 돼요. 예. 결국 윤석열의 어떤 작용이 있고 김건희가 그 옆에서 일종의 이제 공범으로 이렇게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도 요게 고심일 거예요. 고심이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역할을 했고 사실상 다 결정을 했고 사실상 본인이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아니어서 무슨 법으로 이걸 기소를 할 거냐 이 애매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새로운 또 개념이 나올 거예요. 뭐야? 뭐 윤석열 특검에서 경제공동체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 권력공동체 권력 공동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의제로 부의원설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게 이제 공범이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타자 분석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얘기한 거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다. 네.
봤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당신 알아서 해. 뭐 이런 거. 알아들을까요? 근데 윤 대통령도 기분 나쁘겠죠. 왜요? 나 진짜 실명 위기고 당뇨가 심해졌는데 네. 부인이 면회도 안 오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냐. 네. 사실관계 밝히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 그래도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어차피 당신 무기징역인데 옷 바라지는 누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밖에서 좀 있어야 되지. 봅시다 그럼 오늘. 네, 한번 보시죠. 출두하는지. 네. 버티면은 이제 그거고 네.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제 말이 맞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자, 서타짜와 장타짜 예상 배틀 붙었습니다. 윤타짜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오늘요? 예. 오늘도 안 나가시죠? 안 나가요? 그러면은 서타짜가 맞는 거네. 아니죠. 그거 상관없지. 아, 그래요? 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는 이제 네. 분석을 하다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윤타짜의 분석은 솔직히 뭐예요? 얘기해서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하고 나는 처음에 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현실적인 거를 선택한 김건희 여사 쪽,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현실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명분 또는 뭐 지지층의 결집 이런 거를 바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 전혀 다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그동안 당한 거만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그동안 김건희 씨랑 좋았던 거보다는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결혼 생활을 반추하는 거지. 좋았던 거보다는 그냥 그동안 당하고 뭐 남들한테 내 욕한 거, 이명수한테 자기 흉보온 거, 명태균한테 흉보온 거, 그리고 막 모욕적으로 나 대통령 할 때 나한테 여러 가지 지시하고 막 이러라 저래라 한 거 이런 것들에서 야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그 뭐 지금 둘이 서로 말을 맞추고 예. 그다음에 한쪽이 그러면 내가 다 뒤집었을게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뭐 각자 도생 비슷하게 예. 흘러간다고 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예. 어떤 판단이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감정이.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여의도 타짜 내 타짜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요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난 3년 내가 꼽은 명장면.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여사가 부의 제로인 줄 알았다. 또는 이 장면을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더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더라. 요거 아마 저희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각자 다 준비를 해오셨을 건데. 아 이게 본방불가용이 아니었군요. 예? 본방불가용이 뭐 이어지는 아니었군요. 거죠. 아, 뭐 본방불가 용어로 하나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더 센 거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저 구속당하기 싫어요. 아이고, 제가 구속은 면하게 된다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맨날 못 자백하라 믿어요. 그런다며. 맞아. 맨날 자백하려면서 뭘 구속을 막아줘. 자, 윤타짜는 뭐예요? 저는 그 마포대교. 마포대교 왼손은 옆구리에 두고 오른손은 지시하는 요장 요거 지금 나옵니다 사진. 예. 이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앵글이에요. 예. 어떤 점이세요? 공식차가 아니잖아요. 예? 공식차가 뭐예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아, 그렇지, 아무런 지위와 예. 권한의 원천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저런 장면들, 그다음에 예. 손을 뻗어서 예. 뭔가 지시하는 장면, 뒤에 이제 정복은 아니지만 예. 그 경찰이 서 있고 뭐- 따라가면서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거나 뭐 그건 심도 아닌데. 심오한 지시도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날의 의상이나 이런 게 다 연출에 가깝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 청바지에 하얀 하얀 셔츠를 셔츠면 입고, 뭔가 예. 실무 안경도 쓰고. 아니 뭐 예. 예. 저거는 그럼 진짜 저런 기획을 왜 했냐? 어.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죠. 예. 그러면 김건희 씨를 뭘로 생각을 했느냐? 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예. 진짜 V0인지 V1인지는 모르지만 후계자. 저렇게 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예. 암묵적인 전제 하에서 공적인 서포트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서포트를 받아서 예. 저런 사진이 나온 거니까. 이게 뭐지? 제2 부속실 만든다고 하고 첫 번째 행보거든요. 네. 그 뒤에 내정된 부속실장 같이 나왔잖아, 사진에. 맞습니다. 장모 씨. 네. 저게 2024년 9월 사진이에요. 예. 저 사진으로부터 3개월 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겁니다. 네. 제가 꼽은 사진은 그로부터 약 1년 전쯤에 있었던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받는 장면. 그게 2023년 11월에 공개됐거든요. 물론 그
영상이 찍혔던 거는 2022년이었습니다. 자, 지금 또 유튜브로 사진 나가요. 예. 근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됐을 때 그 필름을 거꾸로 되돌려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걸 바로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예. 저는 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공개된 게 2023년 11월 20 며칠이었는데 예. 그 시점이 언제냐면 강서 재보궐선거 망하고 김기현 이제 대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한동훈 비대위를 아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일 거예요. 예. 12월 22일인가? 12월 22일인가 비대위원장이 예, 예. 돼요. 12월 21일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날 내정, 29일에 뭐 출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쭉 나 있을 때예요. 근데 이미 이제 총선 전망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게 공개되니까 싹 사라졌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 얘기가 전달됐다가 한동훈 그만둬 이렇게까지 또 경로를 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한동훈 맞아요. 대표가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국민 눈높이 얘기도 나오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도 나오고 예. 물론 저거 하나 때문에 총선 진 건 아니고 거기에 뭐 의대 2,000명에다가 예. 런종섭에다가 여러 악재가 겹쳤지만 결국 총선 108석의 그 이 파국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저기서부터 시작이다. 악화됐던 민심이 더 악화되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입틀막 하려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전담팀을 구성을 합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근데 수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황제 그 무슨 예, 뭐 예. 방문 조사하고 검찰 수심위까지 해가지고 혐의 없음. 예. 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그 사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종결하고 그 국장이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식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등장한 게 마포대교 저 영도자 장면이에요. 영도자. 그게 비상계엄으로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 그 디올백이 공개됐을 때 그거는 빨간불이 아니고 정말 비상등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끊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 장면이 이 정권이 몰락하는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장탄자 뭐 있습니까? 때는 2024년 9월 15일 새벽 1시입니다. 한남동 인근의 편의점. 예. 야밤 쇼핑? 네. 경호관도 데리고. 밤산책. 네. 아그 뭐 저 경호관들 격려하러 뭐 간식 사다 주러 간 거라며.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예. 아 이번에도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그렇지. 거예요? 저 얼마 의상- 자신감의 표현. 의상은 마포대교 사진에 비슷해. 의상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포대교 갔을 때랑. 그러니까 그때 자신감이 뿡뿡 올라온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대통령실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관저 경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핫바, 음료수를 구매하려고 새벽 1시에 경호원과 반려견을 대동하고 네. 쇼핑하러 갔어요. 이 제정신이에요? 이게? 어떤 제정신이냐고. 점에서? 어떤 점에서? 아니 새벽 1시에 영부인이 예. 그 소세지 사러 예. 편의점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냐고요. 그것도 이게 이명수 기자한테 찍힌 거잖아요. 예. 경호 실패 아니에요. 예.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의 동선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경호도 실패한 거고 새벽에 나가서 소세지 사가지고 경호원들 위로한다고 예. 경호원들 데리고 가요. 새벽 1시에 경호원들이 여사랑 같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그게 더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일반- 이거를 그렇게 예. 또 해명한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 예. 미담으로 막 해명을 하잖아요. 하긴 밤에 일 시키면은 싫지. 자야 되는데. 해명을 또 어떻게 했냐면 김 여사는 당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에 일부러 늦은 새벽 1시에 가서 쇼핑을 했다. 나 진짜 편의점 정말 쇼핑 와인도 봤다더라고요. 와인이 싸네. 와인을 본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주류 할인 광고를 주류 할인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주민 남편은 수해 현장 가가지고 보리밥 맛있나 이거 이렇게 보고 있고 부인은 새벽 1시에 가지고 주류 할인 광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제정신인 부부입니까? 그그 비슷해요. 예. 그 뭐 제정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 해명이 아닌 그 예. 설명들이 많았죠. 뭐 새벽에 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편의점 가는 것도 납득이 예. 안 되고 그럼 새벽에 카톡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새벽에 카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들을 했던 것 같고
저는 2022년 11월에 이제 G20 정상회의 할 때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늘 같이 나갔잖아요. 아 이거 나가 야,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게 이렇게 조용히 이제 제스처를 나가 이것도 아니라 나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나가서 좀 일 좀 해. 나 대신. 그래서 저는 이게 22년인데 1년의 습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뒷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의원이 갔을 때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어 옆에서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 뭘 말이 많어 메모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아마 장 소장님 하셨나? 하여튼 많이 왜 퍼져 나한테 있는 던져요 얘기예요. 자꾸. 누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을 만큼 자 나한테 뒷얘기는 던지지 마. 모아가지고 보도 안 된 뒷얘기가 모아가서 본방불가 본방의 사실. 나한테 던지지 마. 근데 아무튼 이 나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뭐지? 그래도 영부인이 앵글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이거를 서슴없이 그냥 나가서 뭘 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시했다는 걸 보면 그때부터 V제로다라는 거라서 조짐이 보였고 예. 사실 명시 때문에 김건희 씨는 망한 건 맞은 것 같아요. 명품백. 아까 이제 박타천이 명품백하고 명태균 예. 여기 콤보로 맞으면서 예. 사실상 비상계엄에 이르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 장면에서 재밌었던 명품 거는 샵도 있어. 샵도 있구나. 명품 삽도 있네. 우크라이나. 예. 아 리투 아니야. 명이네 명. 예. 저는 그 장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당황하는 표정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뭐 드시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나 나가라고 나 뭐 영어도 못하고 저기 뭐 못하나 왜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 나 왜 이렇게 곤란하게 그래 이거 뭐 표정 봐봐요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 저는 나가. 뒤에 있는 분이 경호관인 것 같은데 당황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시를 받잖아요. 저 장면이 정확히 뭐냐면 네. 그 G20 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을 때 늦었어요. 다른 정상들은 다 이미 들어왔고 무대에서 다른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친교의 모습을 갖고 예. 있는데 뻘쭘하게 뒤늦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제 김건희 씨가 옆에서 코치를 한 거죠. 빨리 나가라. 뻘쭘하게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예. 그게 그러면 맞지 근데. 나가는 게 맞죠. V 제로가 V연보다 감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정보 감각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 아니에요? 감독과 선수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요? 감독과 선수 감독이 이제 플레이어한테 나가 저쪽 포지션은 1루 쪽, 2루 쪽, 3루 쪽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정도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공천 주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 말이 많던데 그냥 해.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였지. 예. 야 저는 이 장면이 조짐이 보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 조짐을 봤냐면 나는 서울의 소리 7시간 처음 공개됐을 때 나는 그때 어떤 걸 딱 느꼈냐면 이 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노는구나. 그러니까 대인주 거기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얘기 내용 무슨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얘기 나오고 그런 것도 비판 받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뭘 자꾸 하려고 하겠구나 이거. 영부인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대통령 내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겠다 이거 큰일 났다라는 남북 관계도 하려고 했잖아. 예, 라는 걸 느끼고 누군가에게 몰랐어요? 예? 내가 어떻게 알아? 김태현 앵커는 몰랐어요? 난 몰라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책임지는데? 나는 같은 책임지지 김씨가 마세요. 몇 개 없어요. 책임지지 마세요. 예. 근데 이 우리가 네 타짜가 얘기했는데 이러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 이러고도? V 제로의 0은 빵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알겠습니다. 자 심화 버전은 본방불가에서 하겠습니다. 심화 버전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나머지 시간에 이 사람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김 씨 얘기했으니까 이 씨 얘기해야죠. 이춘석 아유. 전 민주당 의원 왜 그랬어요 서타짜 잘 나가는 여당에 그냥 찬물을 싹 끼얹었습니까? 찬물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슨 그냥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이론이 없어요. 예.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지만 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인 사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부분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 뭐 차명거래까지 뭐 이런 해주세요, 거는 자세하게. 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제일 그 국민적인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한테 예. 정말 큰 어떤
이 뭐라 해야죠? 참사라고 해요. 전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국정기획위에서 경제 2분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상 AI 관련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국정대개인 AI의 산업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그러게. 종목을 딱 보고. 건드렸다는 게 예.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미공개 정보 이용. 그런데다가 그 수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서울청이 가져갔어요. 아 그러게요. 이걸 영등포 경찰서가 아니고 예. 그리고 대통령 어제 엄정 수사 지시가 있었고 그냥 뭐 국회의원으로서 구설에 올라서 뭐 당분간 조금 좀 정치적으로 전망이 어두워졌다가 아니고 처벌받습니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게다가 폐가망신 얘기가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예.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걸리면 폐가망신한다.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요건 조금 이제 뭐 그 이 사안 외적인 얘기지만은 이춘석 의원을 지켜줄 배경이 없어요. 이분이 무슨 엄청난 친명도 아니고 예. 그 당의 엄청난 주류도 아닙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출당 제명 뭐 수사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치적 지위가 위험해진 게 아니고 인생이 위험해졌다. 왜냐하면 그 잘 아시겠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이 셉니다. 예. 징역 5년 이하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예. 게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잖아요. 게다가 굉장히 부도덕해요. 자본시장법 위반의 내용도 예. 공적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사롭게 주식 투자에 이용한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저게 확인되면 전 중한 어쨌든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저 야당 입장에서 이거 드라이브 세게 겁니까 지금? 정상적인 뭔가 상황이면 수세를 좀 그러니까 이거를, 공세를 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전국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뭐 저희가 이걸 막 세게 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예. 이분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렇지. 각종 방송에 나와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특검에서 청구한 특별재판부. 영장에 대해서 뭐 소극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어서 야. 민주당의 이분이 4선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쉬시고 조금 뭐 일반인이 잘 모르시죠 생각보다는. 예, 그렇지. 근데 조금만 더 예.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다면 이게 정말 커질 거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예. 그러나 이제 법사위원장 지위가 있으니까 이게 작아지진 않을 거다. 예. 저희 당에서 이제 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국민적 감정을 너무 건드려 이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예. 게다가 이제 보좌진 갑질 얘기도 나와요.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 그 보좌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을질 아니에요? 보좌진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주식 투자를. 그럼 미담인가요? 역갑질이 되는 건가요? 보좌진한테 딱 잡혀가지고. 농담이었어요, 농담. 세상에 핸드폰을 바꿔갔다는 또 예. 이런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안에 있으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해명을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야 아마 되는 그 건데. 정도에서 넘어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표정이랑 이렇게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장타짜. 잠깐 주식 좀 봐야 돼가지고. 누구 이름입니까? 지금 이거 제 거예요. 아직 장도 안 열렸는데 무슨. 연기한 거지. SOR NXT인가? 그거 8시부터 해요. 저기 다 하죠 요새는. 장타짜. 네. 보좌관 오래 하면서 의원이랑 전화기 바꿔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할 때는 그 대표의 전화를 제가 갖고 있었던 적은 있어요. 예.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김우성 바꿔주기도 대표. 하고, 예. 원내 대표하고 막 이럴 땐 수행이 붙잖아요. 제가 예.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갖고 있었지만 저렇게 뭐 제 전화 드리고 비밀번호도 까고 예. 뭐 주식의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말이 안 되죠. 이거 비번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려고 처음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1, 2년 뭐 의원 생활 해본 것도 아닌데 예.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이분의 재산 신고 내역을 봤더니 4억 얼마 정도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부인 몰래 자기가 비상금으로 가져야 될 돈이 있었나? 예. 그래서 그냥 보좌진 차명으로 했나? 근-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는 도대체. 약간 난 지금 되게 놀랐네. 네. 총 재산이 4억인데 여기 주식대 1억이거든요. 네, 미수까지 하면은 네. 미수까지죠 미수. 이거는 아까 신용. 약간 융자 글자가 나오는 것보다 미수로 했던 예상거래 신용거래도 했던 것 같아. 어찌 됐건 빚으로. 총 재산이 4억인데 신고된 4억 게 어쨌든 1억을 주식 투자했다면
갑자기 5억 중에 1억이면 총 재산에 가진 재산의 20에서 25%를 주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요. 예. 이게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 때문에 주식 투자를 거의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안 걸리는 거죠. 대부분 백지 신탁이거나 매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특수한 안철수 의원, 뭐 대주주들, 정몽준 옛날의 의원 이런 분들은 최대한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로 갑니다. 외통위, 교육위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 관련된 산업 관련된 상임위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예 주식을 다 처분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제약들이 많아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저 이춘석 의원 저 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차명으로 다들 하나씩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맞아. 확대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부동산 논란이 됐을 때 그래서 다주택 보유 여부를 국민권익위 통해 가지고 다 신고하고 검증하고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차명 거래를 보면 어떻게 이게 차명이라서 쉽지는 않은데 이런 의심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재명 정부. 왜냐하면 코스피 5천 공약하고 최근에 세제 개편안 때문에 또 시장에서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차명 계좌를 통해서 또 이게 이제 어떤 호재성 그런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두 얼굴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춘석 의원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잘한 부분은 있다. 정광석화처럼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건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강선우 의원은 뭐 울타리가 돼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춘석 의원은 그냥 바로 뭐 울타리는커녕 그냥 아니 더 이거를 세게 이춘석 치고 의원 걸 어떻게 울타리를 쳐요? 아니, 그러니까 내 그러다 얘기는 패가 사안이 망쳐야지. 다르죠. 산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자진 갑질은 울타리 쳐도 된다는 그건 안 얘기입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산이 다른 거야 사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쪽은 아쉬움이 큰 부분이지만 이춘석 의원처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정광석처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하시면 칭찬을 들을 거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칭찬하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알겠습니다. 자 애썼나, 그런데 애써.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이춘석 의원이 가고 법사위원장 하니까 자 이러면 법사위원장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 추미애 전 장관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야 뭐 네.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 그래, 전화위복의 계기가 하면 될 수 예, 있어요. 그 생각만 저는 합니다. 네. 오.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 충분히 그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정치 억정을 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보여주는 뭐 발언의 수준이라든지 방향 이런 걸 보면 예. 과거에 이게 선명하고 하면서도 논리적이었던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최근 몇 년 보면. 예. 자 장타자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뭐야? 나를 말릴 사람 남편도 나를 못 말린다. 나를 말릴 사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뭐 나를 말릴 수 있겠지만 정청래, 김병기 이런 분들이 나를 말린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예. 난 보수의 어머니잖아. 보수의 어머니죠. 그런 생각할 수 아니 있어요. 뭐 육선의 당대표 장관까지 한 분이 상임위원장 맡는 건 좀 이례적이죠. 예, 이래죠, 그죠 아주. 그만큼 이 사안이 좀 그 위감이 크니까 세게 덮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중요한 개혁 입법 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근데 그걸 하는데 적임자일 수는 있어요. 워낙 본인이 생각이 선명하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화를 조심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예를 들어서 법안 처리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사람 안 편해요. 근데 이게 정쟁을 격화시키고 이 뭐 일종의 진영 논리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근데 그런 식의 언사만 뭐 안 한다면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저보다도 든든한 뭐 법사위원장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덟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본방 불가로 이어집니다. 네 타짜는 본방에서 이어서 인사드리고 10분 후에 본방 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